해결력이 좀 더 커지겠지. 다시 말하면 우리는 평소 그냥 화목이나 벌수에 배웠던 그 구문을 이런 지문을 해석할 때 써먹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자, 그런 데 위주로 잘 보면 such as, 내가 지난 주 중에 얘기했을 텐데 such가 들어가면 뒤에 뭐가 있다고? 명사. as가 있든 없든 such는 명사야. 그리고 such는 그런이나 대단한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일종의 뭐라고 보면 돼? such as 그러면 뭐뭐와 같은이고 예시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수능 독해할 때 such as가 등장한다. 앞에서 확실하게 내용을 잡았으면 such as 다음에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다시 올라가서 이 문제 유형이 요지였단 말이야. 요지는 거의 지문의 3분의 1 지점에서 밝혀지게 돼 있어. 수능 지문이라는 게. 그래서 더더군다나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의 어떤 반문을 하기 전까지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데 우리 주중에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문장의 구조를 파악할 때 제일 먼저 찾아냈던 게 뭐야? 동사였지. 근데 이렇게 시작해도 동사가 등장할 수 있으나 to 부정사가 주어로 등장했다는 것은 컴마가 찍히기 전에 동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버릴 거야. 이건 결국은 수식이 되는 부사로서 10중 8구 해석이 뭐뭐 하기 위해서가 되겠지. 오케이? 주절은 이거야. 나는 put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무조건 전치사고 부사가 나와야 돼. 왜냐면 put 자체가 뜻이 뭐야? 두다지. 그럼 어디다 두는지는 써줘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put을 보자마자 뒤에다가 어떤 전치사를 확인해서 해석을 맞춘단 말이야. onto는 어디에 갔다가야, 우리말로 하면. 이 갔다가라는 의미가 도착점도 나타나지만 to도 나타내지만 그것 위에다가 적용을 시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디에 갔다가 적용을 시킨다 할 때 바로 onto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뭔지 알아야 되겠지? 그것은 아까 우리가 해석하지 않은 볼링공밖에는 없어. 이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석해볼까? 볼링공에 물리 배우는 사람들 얘기해봐. 매스가 뭐야? 질량. 볼링공의 질량을 determine이 중요한 단어인데 아직 이제 고2가 중반으로 치닫고 있는데 determine이 뭔지 정확히 기억을 못한다. 말이 안 돼. 결정하다, 정하다야. 그런 의미에서 이건 누구랑 동의어가 될 수 있겠어요? decide.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볼링공의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어디에다가 밸런스 위에다 갖다 놓는다. 그럼 밸런스가 명사가 돼야 되는데 유추해봐. 이 밸런스는 뭐겠어? 어디다 갖다 놓고 비교하겠어? 저울이야. 자, 최초의 저울 생각해봐. 요즘 얘기하는 전자식 저울 말고 어떻게 재니? 그 쌀집 가면 저울 측정하는 거 본 적 있어? 올려놓고 균형이 맞을 때까지 추를 계속 올리지. 그런 저울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볼링공을 그런 저울에 올려놓고 그것을 뭐 하겠어? compare. 지금 고2가 모르면 돛대는 단어가 다 이것 별표 단어들이야. 그걸 비교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천일문에서 compare A with B 배웠지? 이때 with 말고 do 써도 된다고? to. 그치? 그거 알면 그냥 쉽잖아. 그 볼링공을 누구나 이미 볼링공의 질량은 몰라. 하지만 알려진 질량이 있어. 그게 뭐겠어? 방금 내가 저울도 소개했지만 알려진 질량이 추겠지. 그래서 여기 추 알려진 질량 알면 필요 없잖아. 뭐와 같은? 많은 한두 개 가지고 안 되겠지? 금속으로 된 큐브들. 꼭 큐브가 아닐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대략 그 추가 큐브 모양인가 봐. 덩어리들이지. 그리고 각각
무게가 나가는 많은 큐브입니다. 하나하나의 단위가 1g, 10g, 100g 이렇게 나눠져 있어야 하나하나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잴 수 있겠지? 우리나라는 이런 게 있어. 근데 본 적 있어? 이런 식으로 홈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이 끝에 요런 빠져나가지 못하는 홈이 달린 여기다가 끼운다고 이렇게 요 틈을 가지고 끼운다고 반원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올려놓고 쭉 올라가면 저렇게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본 적 없어? 또 젊은 척하기는 다들 봤잖아. 옛날에 쌀집 가서 본 적 없어? 없다고 얘기했지. 옛날 쌀집 가면 큰 저울 이렇게 쳤어. 어? 쌀 파는 집이 쌀집이지. 자, 근데 주제는 얘는 잴 수 있다 없다. 그럼 무게 잴 수 있어 없어 저울은? 없어요. 상황이 얘네 things는 막연한 상황인데 상황이 get much more 비교 강조 훨씬 더 어떻게 된다? complicated 뭐야? 여기 원래 complicated는 복잡하게 하다야. 그럼 complicated가 복잡해진다 이런 뜻이야. 복잡해진다. 만약에 위에랑 다른 조건이야. 내가 알기를 원한다면 바로 질량. 이번에 대상이 바뀌었어. 볼링공이 아니라 멀리 있는 무엇에? 별. 우리 서현찬 또 눈이 동글동글해진다. 아니 별을 어떻게 재냐고. 저울에다 갖다 올려놓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궁금한 게 How do I measure? measure 뭐야? measure? 측정하다. 어떻게 그 별을 무게를 측정할 것인가? 우리는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 그래서 roughly 원래 rough가 뭐야? 거칠게지? 거칠게 말한다는 건 반대말이 precisely 또는 accurately 반대말이야. accurately 동의어는 뭐? approximately 대략. 자,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으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뭐라고? 대절에 주어 동사가 필요하니까 measuring 동명사 주어로 그 별의 질량을 측정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저울로 잴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측정은 포함할 거다. 다양한 어떤 무게 측정의 이론들을 포함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주제 뭐야? 볼링공은 쉽게 잴 수 있지만 저울로 먼 별의 질량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론을 써야 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야. 요지지, 요지. 이제 반전이 없으면 이게 요지 아니야? 아까 3분의 1 지점에서 나온다고 했으니까 지난번에 선생님이 숙제 내줄 때 문제를 푸는 사람 알겠지만 우리 친구들은 여기서 이제 선택지를 보는 거야. 1번 봐봐. 기술은 인간을 대체하면서도 인력 수요를 아니다. 2번이지. 각기 다른 실험으로부터 도출된 결과값은 모두 유의미하다. 이거 측정이 빠졌지. 별이고 또 뭐였어? 볼링공이고 안에 우리 무게 측정을 해야 되잖아. 2번 측정 들어갔지. 다양한 이론 고려지. 이건 뭐에만 해당돼? 별의 무게지. 3번 검증된 공식들을 적용하기 전에 측량 단위는 좀 아니야. 4번 측정은 이미 정립된 이론들을 토대로 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5번 관찰자와 물체의 거리가 멀수록 측정 과정이 복잡해진다. 자, 2번하고 아마 4번이 지금 배틀을 할 텐데
그것만 밑에서 찾아내면 정답이 보일 수 있단 말이야. 이걸 내가 복습 과제로 정한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선택지가 다 유사해 보이는 문제야. 단순하게 보면 측정이란 말이 들어있는 게, 측량이 들어있는 게 4개나 되지. 그치? 올해 수능 영어가 어려웠다는 게 이렇게 같은 소재의 단어가 4개 이상 들어있어서 어려웠어. 과거엔 그랬단 말이야. 이런 소재를 가지고 풀면 2개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는 매력적인 오답이고 하나가 정답이었거든. 그럴 때 이제 수능이 쉬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올해는 내용이 어려웠던 것보다 선택지의 이 주제를 통해서 쓸 수 있는 단어들의 중복이 4개에서 심한 문제는 5개가 다 있었어. 그러니까 감으로 푸는 애들이 다 틀리는 거야. 정리를 안 해서. 그래서 내가 이건 다시 한번 봐주는 거야. 이런 스타일이 올해 2026학년도 수능의 스타일이었어. 그래서 들었지 다. 올해 수능 어려웠다고. 불수능이라고. 내용이 어려웠던 게 아니라고. 선택지가 어려웠어. 그래서 우리 디테일하게 잡아갈 거야. 만약에 우리가 원한다면 지금처럼 측정하기를 원하겠지. 바이너리 이렇게 주석 나오나? 어떤 쌍성, 이 바이가 곱하기 2야. 2개야. 그래서 우리 평소에 배웠어? 링구아 배웠어? 링구아가 언어거든? 언어? 링구얼 그럼 언어이잖아, 그지? 우리 바이링구얼 그러면 이게 그거야. 사이클이 2개 있어. 바이시클. 자전거 바퀴 2개잖아, 동그랗게. 사이클이 2개잖아, 그지? 그래서 그 외발 자전거는 있지? 외발 자전거. 그거 그냥 시클로, 그냥 사이클이라고 해. 시클로라고도 하고.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바이너리 쌍성이라는 별이 있대. 쌍성이 뭔지 우리 유천이 한번 들어볼까? 쌍성이 뭐야? 서로 하나의 별처럼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궤도를 따라 도는 별이지. 이런 쌍성의 질량을 측정하기를 원한다면 측정이 어려운 거지. 볼링공은 다른 거야. 우리는 먼저 determine 아까 뭐라 그랬어? 결정해야 된다. Center of a mass. 그 질량의 중심을 정해야 돼. 쌍성 전체의 질량이니까 그 2별의 중심의 질량 중심을 정해야 되겠지. 2별의.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거리 from the center. 그 센터로부터의 거리. 그것은 우리가 그 다음에 사용할 건데, together with the 뭐와 함께 the value for period or center in a certain instance of Kepler third law. 지금 이게 뭘 보여주는 건 줄 알아? 중심 이론도 정하고 쌍성의 중심, 그 다음에 어떤 케플러의 제3법칙의 적용도 필요하고 그 시기에 어떤 추정되는 값을 함께 합쳐야 되고, 다 뭐 하기 위해서 이 3가지 것들을 다 측정하려면 해야 된다고. 뭐를? 그 별의 질량을. 오케이? 자, 그 얘기가 중심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선택지 봐봐. 이게 다 이미 만들어야 되는 이론이야? 이미 정립된 이론? 이걸 써야 된다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이제 답이 그냥 보여지겠지. In order to 뭐 하려면?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원하는 별의 질량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측정해야 돼. 다른 quantities. quantity 뭐라고 배웠어? 양이라고 배웠지? 여기서 뭐겠어? 측정, 측량, 측량값, 측량값들. 이것들을 측정해야 되고 사용해야 된다. 그 값들을. 무엇과 함께? 어떤 equations, 등식이야. equal이 같게 만드는 거니까 등식을 사용해서. to calculate, 정확한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럼 왜 나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수학을 잘해야 되는지 알겠어? 이런 복잡한 여러 가지 정립된 이론을 적용시켜야 된단 말이지. 초등학생들도 원리공 무게자라 그러면 저울 놓고 잴 수 있단 말이야. 하지만 직접 들어다가 잴 수 없는 별의 무게를 재라 그러면
기본적인 정립된 이론이 습득된 자들만 그 수행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어? 여기 천문학과에서 왜 수학 잘하는지 보는지 이해가 되겠지? 그것도 케플러의 법칙도 이해를 못하고 대학교에 왔는데 교수님이 그 별의 질량 측정 설명할 때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야, 그지? 주제 나왔고 결국 측정이라는 것은 나도 simple. 글이 항상 부정어 잘 봐야 돼. 글이 단순하고 unmediated, 중재하다가 mediated거든. 그래서 다른 이론에 의해서 중재되지 않은, 개입되지 않는 그러한 측정값이 아니다. 저 말 모르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속성이 아니라는 거지. 왜 독립적이 아니야? 다른 기존의 이론들이 같이 접목이 돼야 되니까. 이것이 아니라. 자, 잘 봐야 돼. 얘네 앞으로 not simply를 배운 적 있어? not simply A 무슨 B? but also B를 배운 적이 있지요. 밑에 같은 말로 just나 only나 really 따위가 있는데 내가 이걸 왜 적었느냐? 얘는 말 그대로 not simple이야. 근데 얘는 뭐야? not a simple이지. 이건 not simply가 아니고 not A 무슨 B? but B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 not A but B는 뭐라고 배웠어? A 뿐만 아니라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A가 아니라 B다. 그래서 단순한 것이 아니라, 중재된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럼 무슨 부정? 이중부정되면서 다른 이론의 중재가 된 그런 독립, 그런 게 아니라 결정이다. 어떤 매그니튜드, 어떤 매그니튜드의 무엇이다? 합쳐진 것이다. 합쳐진 것은 무엇이다? 아까 대철민이 뭐 하다라고 그랬어? 결정하다. 결론값인 거야. 결론값. 무엇의 결론값? 원래 매그니튜드는 매그니파이가 확대하다. 얼마나 확대가 됐느냐를 따지는 정도나 규모. 이거 뭐야? degrees. 정도. 됐어? extent. 그 정도인 거지. 못하기 전에 많은 적용된 이론의 배경의 앞에서, 많은 적용된 이론의 배경 뭐야? 이거 어떤 많은 적용된 이론들의 배경 앞에서, 배경 앞이라는 건 뭐야? 배경을 뒤에다 두고 그리고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정하는 거야. 그럼 정할 때 그 뒤에 누가 있어? 배경들이 깔리는 거지? 그럼 배경들을 앞에서 결론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결론만 보겠지만 사실 뒤에는 뭐가 있다? 배경이 있다. 그럼 배경 앞에 결론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배경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규모들을 뭐 하는 거야? determination. 정하는 것이다. 그것이 측정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최현민이 수업 시간에 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지금 졸음의 수치가 10이다. 그걸 어떻게 선생님이 판단했느냐? 그냥 이런 모습만 보고 판단한 게 아니라 입에 다물어진 정도, 눈에 감김 정도, 그리고 고개의 각도, 이런 게 만약 이론이라면 이걸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거다. 다시 한번 주제 읽어보면 측정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정립된 이론들을 토대로 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됐어? 자, 그 다음에 8번 볼 거예요. 자, 최현민. 네? 졸면 쫓아낼 거야. 안 돌아왔는데. 와, 진짜 안 돌아왔는데. 심각해. 뭐 믿어야지 어떻게. 들지가 않는다.
둘이 싸워봐. 쉬는 시간에 장상호흡에 취한 데스매치 한번 다. 바로 진행할게요. 상호가 잘 가. 어디로요? 저승세계로. 요번에 1학년들이 좀 의욕적이더라. 경제와 생인 중에서 너네 뭘 들으라고 해주고 싶어? 뭐라? 경제랑 생인. 생일이요. 생인이야? 어렵잖아요. 1학년 애들 그러던데 진짜? 자기가 관련된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어려워도 경제를 듣는 게 좀 좋죠, 선생님. 경제요? 그래, 이랬더니 선생님 쿨하게 신청했습니다. 경제 니네 몇 명이나 들었어? 일주일에 더 어렵다. 알고 보는 경제 몇 명 들었어? 한 20명 돼? 훨씬 더 되죠. 경제보다 생일이 훨씬 많잖아. 생일 한 120명 그렇게 되지 않나? 근데 요번에 니네 때도 해당되는데 그런 선택 과목은 성취도로 A가 나오잖아. 등급이 2등급이잖아. 그럼 A로 입시 때 반영해 줘. 2등급을 빼고. 근데 만약에 내가 성취도는 B인데 그 반 애들이 다 못해서 등급이 1등급이잖아? 그럼 1등급으로 반영해 줘. 그러니까 성취도하고 상대평가 중에서 유리한 걸로 입시 수시 원서에 대학에선 접수를 하겠다고 발표했어. 그러니까 너네가 어느 쪽이든 우리 반 애들이 경제 듣는데 다 잘해가지고 내가 1등급을 못 찍으면 뭐만 받으면 돼? A 받으면 돼. 그럼 불리한 게 없어. 소위 너희들의 입시를 편안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그 제도를 살짝 바꾼 거지. 우와. 어떤 놈이 F는 점수가 아니야. 내 A, B만 있나? ABC. A, B, C, D까지 있잖아. 원래 대학에서의 평점 방법인데 A, B, C, D는 점수가 있는 거야. F는 낮제야. 넌 이걸 안 들은 거랑 똑같다. 그래서 무슨 수강을 해야 돼? 재수강을 해야 되는 거야, 대학 가면. 우리 친구 한 명이 대학에 와서 그 남해 출신인데 엄마 아빠가 대학을 못 다녀보시니까 이 새끼 F를 4개나 받았는데 총 한 7과목인데 F가 4개야. 그랬더니 야 이게 뭐 F가 뭐고 했더니 F가 아주 패셔네이팅 아주 뭐 최고의 점수라면서 엄마 아빠한테 용돈 타먹고 이런 새끼가 있었어. 그럼 네 F가 4개나 되니까 진짜 니네 반에서 잘하네 그랬더니 A보다 높은 거야. 부모를 속였어. 자, 펌이 뭐지? 펌. 회사지. 우리 잘 아는 단어로 로펌 이런 거 있잖아. 그치? 또 형용사로만 펌. 단단한, 고정된. 그래서 우리가 부사로 만약에 혹시 펌리가 나오면 단단히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는 회사인데 회사는 아마도 be going to be saved니까 구제를 받아요. 누구에 의해서? 정부에 의해서 구제를 받는다면 이 구제를 못 받아서 결국 문을 닫는 게 어디야? 의정부 있잖아. 홈플러스. 홈플러스는 규모가 큰 회사라서 정부에서 일단 지원을 해줬었어. 일정 기간 동안. 막연히 해줄 수는 없지. 누구 나타날 때까지. 저 홈플러스를 인수할 만한 대기업이 나타날 때까지. 근데 인수자가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고 법정 시한이 다 돼서 이제는 정부가 유지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 파산한 거야. 그래서 뭐 어제 오늘 50% 세일했다며. 엄청 싸요. 무조건 다 반값인데 이미 어제 다 상품이 다 동났대. 떨이 세일한 거야. 이제 홈플러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 자리에 뭐가 들어설지 궁금하고. 자, 그래서 어떤 회사가 위기에 닥쳤고 정부에 의해서 구제를 받고자 한다면 이건 의시야.
의지하고자 한다면 가주어 니네 배웠지. 진주어니까 이게 아마도 쉬울 텐데 concentrate가 무슨 뜻이야? 집중하다. 동의어가 focus인데 아까 선생님이 put 나오면 반드시 전치사를 찾으라고 그랬지. 자, focus는 무조건 on을 찾아야 돼. 집중은 항상 무엇에 해야 되잖아, 그지? 그게 on이라고. concentrate on, focus on 다 같아. 어디에 집중하는 게 쉽겠어? 니네 이 개념 알아? 로비란 개념 알아? 로비. 로비가 뭔데? 아니 국회의사당이나 큰 어떤 장소에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는 입구를 로비라고 하지 않아? 네. 로비가 그럼 여기서 파생된 뜻이 뭐야? 지금 이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어. 내가 제약회사 사장이야. 그럼 여 밖에서 한 총을 들고 있다가 로비에 이제 나올 거 아니야. 회의 끝나고 한 의원님 저랑 잠깐 얘기 좀 해. 좋은 상품이 나온다. 뭐야? 자신에게 유리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지. 건전한 방식. 이게 로비야. 그럼 뭐가 넓어야 돼? 아니 처음 보는 사람한테 국회의원이 말을 섞겠어. 뭐가 넓어야 돼? 인맥이 넓어야 돼.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게 직업 중에 하나야. 로비스트. 그래서 로비하는 게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로비는 될 수 있어. 왜냐하면 꼬시는 거니까. 정부에게 뭐 하는 게? 로비하는 게 쉽겠지. 뭘 달라고? 더 많은 뭘 달라고? 돈. rather than이니까 이것도 방법인데 이거보다 돈 달라고 로비하는 게 더 쉽다고. 뭐 하기보다? taking the harder. 더 어려운 결정인데 동격. 내가 5번은 두 가지 의미라고 그랬어. 소유나 동격이라고 그랬어. 여기서 동격. 이거 뭐라 그래? 회사에서 restructure 하는 거 뭐라 그래? 네 글자로 restruct. 구조조정 들어봤어? 기업의 구조조정 들어봤어? 이게 뭐야? 직원들 감축시키고 부서 폐지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 회사 이러면 이거 별로 쉬운 일이 아니겠지? 제살 깎아먹기 해야 되는 거잖아. 돈이 없어서 힘든데 정부가 돈을 더 주면 편하다고. 그게 구조조정 안 해도 되니까. 이거보다는 돈 달라고 구조조정하는 게 더 집중하는 게 쉬울 수도 있다. 그 어려운 결정, 구조조정이라는, 회사의 구조조정이라는. 뭐 하려고? To be able to be profitable. profit 뭐야? 이익이 나는, 수익이 나는. 결국 로비를 하거나 구조조정을 하는 게 다 뭘 위해서야? 수익을 위해서. 됐니? 그 다음에 viable. 성장할 수 있게끔. 비전이 보일 수 있게끔. In the long term.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수익이 나고 성장하도록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방법은 몇 가지다? 두 가지. 부족한 돈을 정부의 로비에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구조조정을 할 수도 있는데 정부의 로비하는 게 훨씬 더 기업은 어떻다? 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이지성, 마라탕 먹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예담이한테 빌리는 게 편해? 아니면 네가 마라탕을 안 먹는 게 편해? 마라라면으로 대체하는 게 편해? 예담이한테 돈 빌려서 마라탕 먹는 게 편해? 여기서는 돈 빌려서 마라탕 먹는 게 편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마라탕 진짜 먹고 싶은데 고작 마라 향만 나는 라면 먹는 건 힘든 일이거든. 쉽게 말하면. 자, 여기까지가 주제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의 사례가 되고 있다. Something more. 자, 원래는 정확히 번역하면 도덕적 위협인데 이걸 우리나라 비문학에 나와 회의라고. 도덕적 회의. 그래서 뭐 간단하게 도덕적 회의가 가장 클 수 있는 그 기업이 어디죠? 도덕적 회의가 언제든 터질 수 있는 기업? 은행이야, 은행.
은행은 돈 갖고 장사하는 거지. 그럼 얘네들이 도덕적 해이가 온다는 것은, 은행이라는 것은 국민은행이 망한다. 국가에 치명적인 데미지가 있지. 그래서 뭐라고 믿는 거야? 우리가 마이너스가 돼도 정부에서 세금으로 우리 도와주겠지. 이렇게 믿는 거야. 뭔지 알겠어? 삼성도 자칫하면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어.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 삼성이 어려운 시기가 왔는데 우리가 망하는 걸 그냥 국가가 눈두고 보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과감하게 좀 무리한 투자를 해도 돼.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어렵다는데 삼성과 하이닉스는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잖아. 뭐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도덕적 해이라고 알려진 사례가 뭐야? 구조조정을 하면 장기적으로 그 회사는 건전해질 수도 있겠지. 다시 한번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바람직함을 알면서도 당장 눈 가리고 아무 식으로 정부한테 뭐 달라고 하는 거. 돈 달라고 하면 그걸 경제에서는 도덕적 해이라고 한다고. 오케이? 나중에 정부도 걸리면 무슨 죄? 괘씸죄 이런 거. When government, 정부가 support, 정부 지원이, 정부에서 그래서 로비가 성공해서 지원을 하면 바꿀 때야. 뭘 바꿔? 회사가 취할 결정을 바꿀 때 그때 우리가 뭐에 빠졌다? 도덕적 해이. 정부에서 끝까지 지원금이 안 오면 자구책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결할 텐데 일단 돈 받았으니까 에라 모르겠다가 되는 거야. 주제 잡아볼까? 예시 나왔으니까. 선택지 보라고. 왜 내 얼굴을 봐? 1번.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촉진한다. 왜 안 돼? 이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면 도덕적 해이에 빠진다 그랬는데 촉진되면 안 되지? 2번. 현명한 소비자들은 윤리적 기업의 제품, 소재 이탈. 전혀 아닌 얘기야. 3번째. 정부와 기업의 협력으로 사회적 해결책. 이것도 긍정적인 거지. 안 돼. 4번. 정부의 구제. 이게 정부의 로비해가지고 돈 타는 거지. 구제 받으면 기업의 의사결정에 무슨 영향을 줘야 돼? 이게 도덕적 해이였지. 정답 4번이고 5번. 함적 의사결정은 다양한 대안에 대한 평가를 소재 이탈. 이 정도 기본으로 풀어야 돼. 그럼 예시 재밌으니까 빠르게 읽어볼까? 만약에 은행 얘기 나오네. 정부가 구제해준다. 은행을. 어떤 은행이야? 어려움에 빠진 은행을 구제해 주는 거야. 은행은 기본 자산금이라는 게 자본금이라고 하나? 그게 있어야 돼. 뭐냐면 은행은 어떤 식으로 돈 벌어? 은행 돈 벌기 되게 힘들어. 은행 차리면 무조건 돈 벌어.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을 예금을 받아. 일반 시민한테. 그럼 100원을 받고 1년 동안에 10% 이자를 붙여주겠다고 해. 그럼 110원으로 돌려주면 되잖아. 1년 뒤에. 근데 이 100원을 금고에 넣는 게 아니고 이 100원을 다른 돈이 필요한 애한테 빌려줘. 그 1년 뒤에 얘한테 어떻게 갚으라 그래? 120원에 갚으라 그래. 그럼 1년 뒤가 되면 얘가 내 돈 아니지 은행 돈 아니야. 100원 맡긴 거 빌려준 것 뿐이야. 그럼 걔가 빌린 애가 20원 더 추가해서 갚겠지. 그럼 난 이자 돈 넣어준 놈한테 얼마만 주면 돼? 10원만 더 주면 되지. 그냥 10원이 남아. 자기 돈 들어가서 안 들어갔어. 은행은 이런 식으로 돈 버는 거야. 수수료로 돈 버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은행이 수수료 면제해준다고 고마워하면 안 돼. 은행은 그냥 예금과 대출의 차액으로 돈을 버는 거야. 그래서 항상 니네들 보면 예금이자가 비싸, 대출이자가 비싸. 대출이자가 비싸야 은행은 돌아가는 거야. Understand?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돈을 맡겼던 사람들이 자, 맡긴 돈 다 빌려주고 있지. 이자 받아 먹으려고. 그지? 근데 맡긴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은행의 예금자들이 내 돈 다 내놔! 이러면 줄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은행에서 맡긴 돈 다 줘! 이러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지. 그게 은행의 기본 자금이야. 자본금이야. 그렇게 돌리고 돌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맡긴 돈 내주세요. 저기 다른 사람 빌려줘서 지금 못 드리는데요? 이런 부도야. 왜냐면 기본 그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는 은행이야. 근데 그렇게 언제든 돌려줄 수 있는 돈도 확보하지 않은 채로 들어오는 돈 다 대출 받아 먹으려고 빌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리고 지 돈이야, 남의 돈이야. 그래서 빌려줄 때는 어때야 돼?
상당히 신중하고 까다롭게 빌려줘야지. 진짜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은행이 내 돈 빌려주면 안 갚을 거. 은행이 그 은행의 신뢰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은행이 빌려주는 돈은 어차피 예금자들의 돈이지. 그럼 예금자들을 확실하게 보장해 줄 데다가만 빌려줘야지. 은행이 독한 게 아니고, 대출심사가 까다로운 은행이 독한 게 아니고, 그만큼 예금자들을 뭐 하겠다는 태도야. 존중하고 생각해 주겠다는 태도야. 그럼 은행이 예금자들 생각 안 하고 은행장이 지 맘대로 지인이라고 돈 빌려주고 그런 거야. 그게 은행 대출 사기. 자격도 안 되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옛날에 국회의원들이 많이 했어. 국회의원들이 선거 자금이 필요하니까, 어휴, 이행장, 이번에 나 선거 나가는데 좀 지원해 줘야지. 내가 이자 낸다니까. 아니, 야, 국회의원 나가는 사람 실업자지. 실업자 정기 수입 없지. 이미 국회를 해도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정기적인 어떤 월급자가 아니란 말이야. 갚을지 안 갚을지가 불확실하다고. 근데 너네 알아? 연예인이 제일 대출 안 되는 거. 연예인은 왜 대출이 안 되겠어? 대출을 잘 안 해주겠어. 돈 빌려가서 매달 월급 타는 증명이 없단 말이야. 언제든 얘는 수입이 끊길 수 있는 애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국회의원한테 선뜻 돈을 빌려줘, 은행장. 인맥이 있다면서. 그 국회의원 탈락하고 돈 못 갚으면 뭐 배째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금자들이 돈을 찾으러 왔을 때 찾을 돈이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국가가 그런 은행 부도 사태가 발생되면 국가가 나서서 또 예금자를 보호해 준대. 그럼 뭐겠어? 은행 대신에 맡긴 돈 돌려주겠다는 거지. 얼마까지? 무한대로 은행에 맡겼던 돈 못 찾으면 다 국가에서 세금으로 돌려드릴게요. 그러면 바로 도덕적 해야 은행은. 그래서 국가가 그렇다고 안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예금자 보호법이 뭐냐면 예금한 금액이 5천만 원까지만 국가에서 예금자를 보호해줘. 그러니까 1억을 맡겼다. 은행 부도 나면 5천만 원밖에 못 받아. 5천만 원 이하자들은 국가가 보장해줘. 왜? 그것도 안 해주면 국가가 붕괴될 수 있으니까. 그 붕괴됐던 시기가 언제예요? IMF 때. 국가가 보장해준다고 했지만 국가가 5천만 원씩 보장해주려고 했는데 보장할 돈이 없는 거야. 나라가 망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래서 망한 거야. 그래서 디폴트 사태. 모든 은행 거래 및 경제 활동이 무슨 값에 이르는 거야? 제로. 그래. 디폴트 사태라고도 하지. 내가 이렇게 썰을 풀어주는 게 경제 관련 지문 나오면 은행 관련해서 대출과 이자와 복리 계산 이런 것들이 소재로 나오기 때문에 개념은 좀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은행이 어려움에 빠졌어. 정부가 어려움에 빠진 은행을 rescue, 구조한다면 as they did, 그들이 언제 실제로 했어 안 했어? 이게 대동사야. 그 정부가 이미 한 적이 있다고, 미국 정부가 구제를. 언제? 2007년에서 2008년에 크레딧, 신용 위기 기간 동안에 이때 정부가 방만한 은행을 뭐 해줬다고? 구제해줬다. 구제해줬다는 얘기는 뭐지? 예금자들의 그 예금을 국가 세금으로 충당해줬다고. 은행이 부도 안 나게. 이것은 encourage. 한번 해주면 뭐가 되냐? 예담이는 아직 책을 안 샀지만 최연비 같은 애들 책 안 가져왔는데 복사를 한번 해주면 뭐가 편해? 책 들고 오는 게 편해? 에이 쌤 오늘도 좀 해주시면 안 돼? 이게 편해. 맞아요. 두 번째가 편하지. 똑같은 얘기야. 한 번 구제를 받았지. 그러니까 이것은 목표 은행이 계속해서 뭐하게 만들었어. 어차피 망해도 정부가 도와줄 테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리스크 뭐를 더 큰 위험을 감수한다는 게 뭐지? 마구마구 대출하는 거야. 오케이? 그 뭐라 그래? 위험 가능성이 높으면 high risk, high return. In the future, 앞으로. 왜냐하면 그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아니까. 동격. 무슨 가능성? 정부가 계속해서 intervene 뭐 할 것이다. 방치야, 개입이야. 좋은 의미로 개입하는 거지. 만약에 어떻다면 그들이 돈을 잃는다는 게 뭐야? 대출 줬다가 날리는 거지. 그럼 정부가 뭐 해주더라? 보장해 주더라는 걸 알면 그들은 더 위험한 투자를 할 거야.
알겠어? 이제 경제 개념 좀 잡히지? 그래서 이런 개념 좋아하는 사람들 경제 선택해도 재밌다니까. 이거 경제 없냐? 재밌지? 야, 인간사 모두 경제에서 나온 거야. 뭐 철학이고 문학이고 예술이고 다 경제에서 나온 거야. 어? 경제는 베이스야. 경제는 대학교 가서 모든 학과의 수업을 들을 때 당연히 베이스가 돼. 설교를 잘하고 있는 거야. 비록 정부 구제가 maybe well intended. 야, 아까 5천만 원 구제 같은 건 의도는 어때? 국민을 위하는 거고 의도가 나빠? 은행만 좋으라고 5천만 원까지 보장해 주는 게 아니잖아. 의도는 좋을지 몰라. 비록 의도는 좋을지 몰라. well intended야. 좋은 의도일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은행의 무엇에? 실제 행동에. 도덕적 해이. 분사금은 촉진시키면서 위험하고 건전하지 못한 의사결정을 계속해서 독려하면서. 되니 정부가 일단은 좀 자제해야 돼. 시장에 정부가 무턱대고 개입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방치해서도 안 되는 거야. 적당한 시장에 대한 개입이 필요한 거야. 민주주의 사회에서. 오케이? 5분만 휴식. 그래서 경제에서 뭐 배워?